네, 이번에는 정치구구단 순서입니다. 같은 주제로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데 이수기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부터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내일 만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미리 얘기를 한 거는 갔을 때 초청장을 전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황의 답변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그 교황청에 가서 그 그러니까 초청 의사를 전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왜 지금 얘기를 하지? 오히려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뉴스로 만들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황청에서 준비해서 답이 더 진전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러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북한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제 쿠바와 미국과 수교하는 데 있어서 그 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황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두 번째로 그런 또 역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초청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초청장이라고 하는 건 문서인데 말이죠. 그거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쓴 초청장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초청 의사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초청의 뜻을 전한다는 거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말로. 네, 그렇죠. 말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프랑스에 가가지고 사실 약간 그 엇박자 같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뭐 일단은 한번 넘어갔으니까 다시 지금 바티칸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가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의 한민족의 통일 이런 것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그 정상 간의 그 문제니까.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간의 대화에서 그런 좀 제재 부분에 대해서 좀 딴 얘기가 나온 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일단 교황과의 만남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야당에서는 뭐 이게 초청장이냐 왜 그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언론에 얘기했듯이 왜 대통령이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냐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사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왜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을 하냐라고 하지만 이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천주교 신자이면서 이 천주교가 그 세속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로 계속 끌고 나오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본인의 입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빼도 박도 못하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교황도 만나기를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문재인 싶습니다.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북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외교관도 유럽에 있을 테고 또 다른 유엔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가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평양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순방 외교의 본래적 목적조차 모호한 마당에 유럽 순방까지 나서서 김정은 홍보대사를 자처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워싱턴에 가서도 김정은 메신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유럽에까지 가서 메신저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홍보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럽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황의 방북 성사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운전자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홍보대사라고 하는 표현이 묘하게 저는 좀 겹쳐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그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미북 간의 비핵화냐 제재냐 이것이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예. 기본적인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외곽에 이렇게 뭐 선전전이나 여론전을 통해 그걸 앞장을 서는 게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게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뭐 다른 나라의 누구를 심부름해가지고 대신 뭐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제가 말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심부름일까요? 아니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북한에서 직접 하도록 했어야죠. 그게 외교상의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못하고 있으면 역할 못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북미 그건 아니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이 평양을 다녀왔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그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심부름인가요?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이 얘기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걸 가서 얘기한 게 그게 심부름. 그거는 양쪽에서 다 바랬기 예.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어차피 이 양쪽 미국과 북한은 뭐 중간에 무슨 영역이 있어야지 이게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해법이 없으니까 중간에 제3영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쪽에서 다 중간자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격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이수기 기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네. 부칠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교착 상태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푸는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아까 미국에도 보냈고 또 뭐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했듯이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교황청이라는 또 제3의 또 그 파트너를 끌어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서방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있어서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그냥 홍보대사 심부름꾼 정도로 좀 폄하하는 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은 들고 정말 또 뭐 역할이 없으면 역할이 없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과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비록 북한의 정권은 인권을 탄압하고 그래서 인권 탄압 국가로 뭐 유엔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도 하고 또 핵을 개발하고 이런 정권이긴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미국조차도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북한 주민에게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북한 주민들 만나서 어루만져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일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 대한민국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미국 간의 첨예한 문제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거기에 정렬을 하는 것도 모자랄 텐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직접 초청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 대통령이 심부름하듯이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의 자존심상 이거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김우석 부소장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저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럼 뉴욕 대표부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대한민국 아니 정부가 그런데 중간에서 역할을 교황 같은 하겠습니까? 경우에는 사실은 양쪽의 이해가 맞아요. 예. 문제는 이 북한하고 미국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중간 영역에서 누군가 중재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황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직접 초청하면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황도 판단이 있을 테고 북한에서도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은 김우석 부소장의 생각을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 드린 거고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수기 기자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수기 기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그 다른 그 일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지금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러는 거였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아셈을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프랑스 국빈 방문과 교황청 그 방문을 넣은 거잖아요, 일정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셈을 가면서 그 직전에 또 똑같은 일정으로 교황청을 방문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 부분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사안이라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황이 더 큰 목적으로 보면 교황이 지난번에 쿠바에 가서 거기에서 쿠바 아바나 광장에 모인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말고 그 여러분의 약한 형제 자매를 섬겨라. 그 자체가 이 교황 그 하나님 메시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듯이 북한에 가서 그런 그 비핵화와 인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로 북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연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 대통령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던 1980년대 그 당시 요한 바로 2세인가요? 그때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비록 저는 성당에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습 보면서 왠지 마음속에 어떤 평화와 위안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또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우석 부소장이 문제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이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이 아닌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게 발언이 아니라 화면으로 돼 있네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 프랑스 얘기하는 겁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기 기자 어떻습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방향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해법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란에 갖는 실효성에 대한 지금 판단들이 좀 섰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그 2일 이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이 종전선언이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흥정물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결국 이게 보면은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져 올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가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코 협상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9월에 그 평양의 정상회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음 단계 좀 더 속도를 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그 논의들을 이루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전선언이 얼마 전권에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일처럼 뭐 한국에서도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북에서도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고 미국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 조건을 달긴 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선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자.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결국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우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프랑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보조를 일정 정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북한에서는 먼저 제재를 풀라.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핵부터 폐기해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 폐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여 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방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좀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건 외교적으로 사실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일정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키워드 정도는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약간 이탈하는 거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 라인이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우리나라의 유엔 대사가 또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날 북한에서도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북미 협상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제는 제재 완화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그쪽 부분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들이 하여튼 그 물밑에서 굉장히 이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종전선언을 두고 처음에는 북한이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줄 수 있어. 제일 처음 부분에.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게 정말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점을 두는 것 같으니까 종전선언을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의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종전선언 못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착 상태로 가는 그런 조건이 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북한에서 우리 종전선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어. 오히려 유엔 제재를 푸는 걸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걸 두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지금 외교전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종전선언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징적인 거라면 요거의 그 다음 단계인 유엔 제재.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풍계리 그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거나 동창리의 그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한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 갔고 그러면은 상징적인 부분 오케이.
그다음에 실질적인 단계로 갑시다. 그럼 이 단계로 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실사 이런 거 받아들일게. 요렇게 지금 진전되는 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더 진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맞춰야 돼.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마음이 급한 건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또 이게 서로 간의 교착 상태가 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될까 봐 좀 진전된 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빨리빨리 좀 협상장으로 나와서 아젠다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해야 한다. 뭐 그런 목소리도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연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신뢰 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왔는지 원론적으로라도 찬성 의사를 지지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Deuxièmement, vous l'avez dit, en tant que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nous aurons accompagné ce processus et l'évolution éventuelle des sanctions internationales et la normalisation qui doit accompagner un processus si il est mené à son terme. Et donc, dans ce cadre, je l'ai dit, la France est attachée à une dénucléarisation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은 제재 완화보다는 비핵화가 좀 진전되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로 국제사회 누가 보더라도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그 기본 방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미국이나 유엔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통해서 결국 핵을 폐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무부가 사실 그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모든 나라가 지금은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우리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절충하고 협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익에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북핵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핵 폐기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입니다. 지금 두 손 한쪽은 국제사회 그 배 위에 있는 국제사회 미국을 가지고 손을 잡고 있고 한쪽 손은 북한 물에 빠져 있는 북한을 잡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놔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입장 국익을 위해서는 북한의 손을 놔야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를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김우석 부소장 얘기의 그 비유. 양쪽의 손을 모두 잡고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놓아야 한다면 과연 어디에 손을 놓아야 하는가 그런 상황까지 정말 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토론해도 아직까지 다른 나라 특히 북미 협상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제재 완화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제재 완화 해달라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가 있습니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때 완화해서 더욱 비핵화를 촉진하자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건은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 과연 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새롭게 자유한국당을 보수 진영을 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책 자유한국당 외부 조직강화특위위원이 보수 진영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이른바 태극기 부대도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 위원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바른미래당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그 시위 세력도 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일렬한 지지자였던 그룹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그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태극기 세력도 뭐 통합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크게 결집해서 단일 대우로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수가 분할되고 또 재편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을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란 걸 보수 통합에 태극기도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태극기 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했을까요? 본인의 입장이 있겠죠. 복당파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뭐 스탠스를 좀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오른쪽에는 뭐 태극기 부대가 있고 왼쪽에는 바른미래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쪽을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토끼가 먼저냐 산토끼가 먼저냐 싸움이죠. 지금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집토끼의 개념이 강해요. 게다가 전투력이 있는 집토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나가지고는 통합도 안 되고 주력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세력이 결국은 TK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K가 빠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 같고 게다가 내년 초에 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에서 친박 쪽에서 그 대표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태극기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금 영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입당은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문을 열어놓는 제스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기 기자에게는 다음 주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넘쳤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는데 보수를 통합해야 하는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통합 대상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보수 진영 통합 논쟁에 있어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수구 세력 복원이다. 양극단 정치 복원하려는 불순한 시도다.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